인공지능 R 고하자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수업은 이전 영상인 RNN, LSTM에 의존하고 있는 수업입니다. 레이어 심플 RNN 그리고 레이어 LSTM을 처음 들어보신다면 지금 이 수업을 바로 듣는 것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이전 수업인 RNN, LSTM 영상을 먼저 보시고 이 수업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이러한 개념들을 대략적으로 알고 계신다면 지금부터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제귀신경망의 성능을 높이기 위한 몇 가지 기술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수업을 통해 여러분은 제귀신경망을 사용하기 위해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을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성취감은 덤이고요. 매일 아침 혹은 잠들기 전에 내일 날씨를 확인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예측이 맞지 않고 저는 또 속았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기상청에 있는 슈퍼컴퓨터가 하는 일을 지금부터 제귀신경망을 통해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아래 코드를 통해 여러분이 데이터를 받아올 경로를 지정해주세요. 그리고 다운로드 파일 함수로 압축된 파일을 받아주시고 unzip 함수로 압축 파일을 지정해준 다음 압축을 풀어 데이터를 준비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10분 단위로 기록된 독일의 날씨 데이터입니다. 우리는 이 데이터를 통해 24시간 후에 대기온도를 예측하는 모델을 구축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받아온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패키지를 불러오고 fileSys 함수를 통해 파일이 들어있는 경로를 설정해 주신 후 아래 함수를 활용하면 우리가 가진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계열 데이터는 시각화가 더 잘 어울리지 않을까요? ggparlet 함수로 y축에 기온을 넣고 실행을 시켜봅시다. 일정한 패턴이 관측되는 시계열 데이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전체 기간 말고 처음 10일 동안의 기록을 살펴봅시다. 이 데이터는 10분 간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10일간의 기록을 알려면 X축에 얼마를 넣어줘야 할까요? 하루는 1440분. 그럼 10일은 14440분이 되니까 X축에는 10분이라는 간격을 고려해서 1440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 10일간의 기록을 가지고 다음 24시간 후의 온도를 예측해보고자 합니다. 몇 년간의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음 달 평균 기온을 예측하는 건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며칠간의 데이터로 다음 날 날씨를 예측하는 건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기온을 예측하는 것이란 인류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려왔듯이 해결책을 찾아낼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전처리를 통해 데이터를 신경망이 수집할 수 있는 형식의 데이터로 만들어줍니다. 데이터들은 이미 숫자이므로 벡터화 작업을 따로 진행할 필요는 없지만 각각 데이터는 배율이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규화 작업을 통해 배율이 비슷한 작은 값으로 만들어주겠습니다. 약 42만 개의 데이터 중 20만 개의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고 스케일 함수를 통해 데이터 정규화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의 생성기 함수를 만들려고 합니다. 생성기 함수란 내부 상태 값을 유지하되 일련의 값을 얻기 위해 반복 호출되는 조금 특별한 함수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훈련용, 검증용, 테스터용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서입니다. 데이터를 구분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표본을 명시적으로 할당하는 것보다는 기본 데이터셋을 통해 우리가 지정한 조건에 맞게끔 데이터를 생성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생성기 함수는 대체로 2개 혹은 그 이상의 함수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우선 하나의 함수를 만들어줍니다. 이 함수는
우리가 값을 주면 이를 빼준 값을 돌려주는 함수입니다. 여기까진 아주 간단합니다. 이때 또 하나의 함수를 시작해줍니다. 이 함수는 슈퍼 할당 연산자라는 것을 통해 돌려받은 함수 값에 1을 더한 값으로 상태를 갱신시켜줍니다. 그리고 갱신된 값을 출력하도록 함수를 마무리 짓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의 함수가 생성됩니다. 하지만 이 함수는 내부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함수고, 이 함수에 값을 할당시켜 다양한 함수를 파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럼 이 함수들은 각 입력된 값에서 출발해 첫 번째 함수를 거쳐 연산을 하고 두 번째 함수를 통과하며 갱신된 결과값을 출력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호출부터는 아래 함수만이 실행됩니다. 입력값은 유지시키되 두 번째 함수를 통해 갱신된 값을 기억하고 연산을 적용하여 새로운 값으로 갱신하여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생성기 함수입니다. 이 연산자, 이게 조금 궁금하시죠? 이건 주로 함수 내에서 값을 갱신시킬 때 사용되는 슈퍼 할당 연산자입니다. 우리는 이 생성기 함수를 통해 우리가 준 조건에 맞게끔 학습 데이터, 검증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를 생성할 것입니다. 함수를 시작하고 여기에 우리가 조건을 줄 인자들을 세팅합니다. 정교화된 데이터, 날짜 혹은 기간, 몇 시간 후의 온도를 예측해야 하는지, 데이터 할당 영역의 시작과 끝 지점, 표본을 섞을 건지, 기본값은 섞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배치 사이즈, 마지막은 데이터를 표본 추출하는 기간. 예를 들어 매 시간마다 하나의 데이터점을 그리려면 6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법 같은 함수들의 조화를 통해 제너레이터라는 생성기 함수가 구축됩니다. 그럼 이 생성기 함수를 통해 데이터들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케라스를 불러오고 임자값을 설정합니다. 데이터는 그대로 사용하고 룩백은 10일간의 기록이 필요하니까 1440 값을 할당시켜줍니다. 그리고 학습 데이터를 생성할 거니까 1부터 20만의 범위를 지정해줍니다. 데이터는 당연히 섞어주고요. 표본 추출은 매 시간마다 추출을 위해 6을 할당시켜줍니다. 그리고 배치 사이즈는 128 정도로 맞춰주고 함수를 맞춰줍니다. 이제 함수를 실행시켜보면 생성기 함수로부터 파생된 학습 데이터를 생성하는 함수가 구축되었습니다. 검증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범위만 다르게 지정을 해주고 함수를 구축시켜줍니다. 그리고 검증을 위한 검증 데이터 스텝수, 테스트를 위한 테스트 데이터 스텝수를 설정해줍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마쳤습니다. 우리는 RNN을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그럼 진짜 효과적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기준을 세우기 위해 조밀 연결 계층으로 구성된 하나의 모델을 만들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입력값이 들어오면 두 개의 조밀 연결 계층을 통과하며 결과값을 출력하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지금 시퀀스, 즉 시간적 순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모델이죠. 결과값을 살펴보면 신뢰하기 어려운 결과값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퀀스를 고려하는 모델을 설계하여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